네. 자, 오늘 저희, 부파 헬로우 북스데이 세네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계속 세네카를 하고 있어요. 이 세네카 한 것만, 네, 고준 한 것만 잘해도, 네, 저희 사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행동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이렇게 말해주는, 뭐 친구한테 막 내가 이런 일 있고 막 이렇게 푸념을 해도 딱히 이제 그때는 약간 시원하지만, 네, 이제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차오르죠. 답답함이 차오르는데, 근데 이제 스스로 내면에 에너지가 강해지고, 내면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내면의 기운이 강하고 안정되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자, 그래서 그 지혜로움을 주는 책으로, 세네카에 대한, 인생에 관하여 이거 좀 괜찮아가지고, 네, 저희 이제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뭐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네, 한 권의 책을 네, 한번 파보자. 파보자 그래가지고, 네, 자, 세네카에 대한 인생에 관하여 오늘은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경우는 그 화를 참지 못해서, 큰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나왔죠. 뉴스에 인천에 어떤 분이 제가 저번에 실전반 수업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빌라의 한 동에 갈리비 이제 문제로 인해서 주민분들한테 칼을 휘두르고 상해를 입히고,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그 상해를 입혔던 분이 야산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이제 경찰이 찾아냈죠. 근데 이제 발단은 근데 그분이 이제 기존에 갈리비를 그동안 안 냈던 이유가, 자기가 원래 거기 이제 원래 보면 빌라나 이런 데 보면은 반장이나 이렇게 총무나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총무를 하면은 갈리비를 내는 거를 이제 제외를 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공동 갈리비, 그 부분을 이제 제외를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다가 다음 관리 반장으로 그분이 선출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분이 이제 갈리비를 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그동안 그전엔 자기가 반장이었다가, 그래서 갈리비를 안 내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자기가 갈리비를 내야 되잖아요. 반장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갈리비가 계속 체납되니까 이제 이웃 사람들이 그분한테 갈리비를 왜 안 내냐라고 이제 추궁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싸움이 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흉기를 휘두르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다치게 하고 나서, 그럼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거죠. 내가 사람을 다치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세네카 인생에 관하여에서도
결국은 분노하는 사람이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분노한 사람이 결국엔 자기 자신을 해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네카는 이 세네카의 대하 인생의 가나에서는 분노를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가 됐던 분노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은 분노가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분노가 도움이 될 때가 있죠. 우리 혹시 여러분들 그 꼬꼬무 보시나요?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꼬무 보시나요? 그 꼬꼬무의 저 얼마 전에 조영래 변호사님에 대한 전태일 평전을 쓴 조영래 변호사님에 관하여 그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영래 변호사라고 되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완전히 이제 천재 중에 천재 중에 천재였던 그 조영래 변호사에 관하여 그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서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 1980년대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 오공이나 이런 이제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제 분노하고 이게 많은 대학생들이나 이제 넥타이 부대까지 뛰어나가서 길거리에서 독재 이제 뭐 타도를 외치고 막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거가 때로는 이제 분노할 때는 분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분노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세네카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약이 사람의 몸에 해로운데 그 해롭지만 어떨 때 어떤 약이 그 사람의 상처나 병을 낫게 해줬다고 해서 그 약을 계속 썼다가는 그게 그 독약인데 가끔 가다 어떤 병이 그 독약이 반작용으로 병을 낫게 해줬다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그 독약을 먹어서는 안 되듯이 분노도 계속 분노를 계속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세네카는 분노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분노할 일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분노할 일이 있는데 분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한번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56쪽입니다. 진심을 영원히 감옥에 가도록 없습니다. 조영래 변호사님 책 예전에 감명 깊게 읽었어요. 지금도 소장 중이고요. 좋은 분이셨죠. 네. 박시부님께서 조영래 변호사님 책 예전에 감명 깊게 읽었어요. 네. 정말 되게 훌륭하신 분이죠. 그죠? 네. 조영래 변호사님. 네. 정태일 평전. 네. 제 대학교 때, 눈물이 나도록.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조영래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제가 순수하게 바라봐지는 사람들, 전태일 열사와 같이 또는 이렇게 조영래 변호사님처럼 훌륭하신 일을 하신 분들을 바라볼 때는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그 외에 네. 오타가 많아요. 아유, 괜찮습니다, 박시부님.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순수하고 정말 그 조영래 변호사님의 그 말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높고 이제 아들에게 남긴 편지, 가장 높고 가장 큰 이렇게 이제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 작은 건물에도 그 나름의 역사와 아름다움과 그런 가치를 갖고 있으니 이제 그런 이제 말로 이렇게 남긴 그 편지 엽서 그것도 되게 감동 깊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검사 시절에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내가 친절함을 잃지 않고 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짐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자, 하여튼 찾아보면 참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조영래 변호사님 얘기를 하다가 얘기는 이제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세네카에 대한 인생에 관하여. 자, 그래서 아마 그 조영래 변호사 그분이 이 세네카에 대하여서 그 말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그분이 그때 그 독재나 불의에 대해서 대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학생 때 그 운동권으로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더 나은 방법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년 만에 1년 만에 변호사 사법고시 합격하고 1년 만에 사법고시 합격을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많은 그런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노바투스요. 자, 세네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바투스요. 자, 여기서 노바투스요라고 하는 거는요, 세네카의 형입니다. 형. 그 세네카의 형이 물었나 봐요. 노바투스요, 당신은 저에게 분노를 누그러뜨릴 방법을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당신이 가장 끔찍하게 미쳐 날뛰는 이 정념을 특히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정념들에는 고요하고 평온한 무엇인가도 들어있지만 분노는 전적으로 격렬하며 공격적입니다. 분노는 강분하여 고통의 무기와 피해 처벌을 비인간적으로 욕구하며 실성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마저 파멸로 이끌 복수를 열망하여 복수의 창끝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는 분노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분노의 창끝이 자신을 겨누게 된다는 거죠. 그 복수의 창끝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거와 마찬가지다. 자, 어떤 현자들은 분노란 순간적 광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품위를 망각하고 친구를 잊고 집착하고 골몰하여 이성과 충고는 배척하고 작은 이유로 흥분하고 공정함과 발음을 분간해내지 못하니 분노는 허물어져 쏟아져 내리는 돌더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한다면 자기 자신이 감정 상태가 쏟아져 내리는 돌더미와 같다고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제정신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모하고
위협적인 표정, 찌푸린 이마, 험한 얼굴, 빠른 걸음, 떨리는 손, 돌변하는 안색, 작고 거친 호흡이 미친 사람의 확실한 증거라고 할 때 분노한 사람의 증거도 이와 같습니다. 눈은 불타오르고 피가 심장 깊은 곳에서 솟구쳐 얼굴 전체가 뻘겋게 달아오르며 입술은 떨리고 이를 깍 물며 머리카락은 곤두서고 숨은 가쁘게 헉헉대며 간절은 비틀려 우두둑 소리를 냅니다. 신음하며 소리칩니다.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데다가 종종 끊깁니다. 자주 손을 내려치고 발을 구릅니다. 온몸은 흥분하여 분노의 커다란 위협을 가합니다. 찌푸리고 열받은 얼굴은 끔찍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분노가 혐오스러운 악인지 아니면 추한 악인지 말하기란 어렵습니다. 다른 정념들은, 다른 감정들이에요. 다른 정념들은 감춰진 채 몰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알아차릴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노는 드러나 얼굴에 나타나고 클수록 더욱 분명하게 끓어오릅니다. 모든 동물은 자신이 덤벼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몸 전체가 평소에 조용한 상태에서 벗어나 사나워집니다. 멧돼지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빨을 날카롭게 갈며 항소는 뿔로 허공을 받고 발로 모래를 차고 사자는 포효하며 뱀은 흥분하여 목을 부풀리고 미친 개는 사납게 얼굴을 일그러뜨립니다. 위협적이고 위험한 동물치고 분노에 덧붙여 포악함을 드러내지 않는 동물은 없습니다. 저는 몇몇 정념들 또한 감추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욕정과 공포, 만용 또한 겉으로 드러나며 미리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격렬한 동요가 일면 표정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정념들과 분노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전자의 것들은 드러나지만 후자는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감정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채 감정들이 커질 수도 있죠. 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 난 저 사람이 저 여자분을 좋아하는 줄 몰랐어. 하고 주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네, 사내에서 네, 연애한 지 3년 됐다 막 이러고 막 그래서 막 다들 놀래고 그런 감정들은 이렇게 감춰진 상태에서 커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이제 드러나는 감정들이 있죠. 뭐 슬픔이라든가 뭐 이런 누군가를 뭐 미워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또 이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노는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두드러진다. 이게 더 완전히 저 사람 분노했구나. 예, 화가 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라고는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지만 분노는 다 알게 되죠. 동물이 막 이렇게 사자가 포효하고 개가 막 사납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으르렁거리는 거를 봐서 바로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는 분노는 두드러진다. 여기서 다 알아차릴 수 있다. 자, 이제 원한다면 분노가 야기한 결과와 손실을 살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분노가 이제 일어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무더기가 우르르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는데, 그렇게 되면 분노가 야기한 결과와 손실을 살펴보십시오. 결국은 그래서 요 세네카가 지저분한 고소와 막고소, 살육과 독살, 국가의 붕괴, 인류의 멸망, 귀족 신분의 매매, 주택의 방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이제 나열을 합니다. 자, 왕을 뭐 죽이게 하고, 그리고 막 개인을 처형을 하고, 어떤 일을 사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이런 일들을 일어난다고 해요. 분노를 하게 되면. 자, 근데 이 해가 자, 결국에는 자, 자신에게 끼쳐지는 걸 모르고
모르고, 자, 당신에게 불이한 손해를 입혔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자를 응징하려는 욕망인 이 분노. 이게 분노가 이렇다는 건 그냥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난 거지만, 분노는 상대방에게 응징하려는 욕망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기를 원하지 않죠. 화를 내고 있으면 좀 달래면 되는데, 좀, 하면 되는데,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욕망에는, 그 속에 그 욕망은 응징하려는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는, 넘어지고 나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근데 결국 분노하는 게, 그냥 분노하려고 하는 것이, 이는 넘어지고 나서 땅에 분풀이 하려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와 같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은 종종, 자기가 분노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불의를 당했다는 인상과 처벌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실제로는 불의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분노합니다. 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사람들이 땅에다 주먹질하는 척하고 거짓 눈물로 땅을 용서하라고 간청하면 화를 풉니다. 자, 가짜 고통은 가짜 복수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자, 요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분노하는 자가 어린 아이가 땅에 분풀이 하려고 하는 거와 같이 좀 어리석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네카가 정의로움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자, 분노는 용기를 불어넣고 붙돋아 줍니다. 분노 없는 용기는 전쟁에서 위대한 공적을 남길 수 없습니다. 분노가 불길을 일으키고 대담한 자들을 자극하여 위험에 맞서도록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분노를 없애지 말고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분노가 가끔 때론 용기도 불어넣어주고, 전쟁터에서, 아주 용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적을 향해, 앞에서 이제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설을 하죠. 그러면 이제 분노감에 이제 막 이렇게 몰아쳐서 그 정념으로 막 앞에 달려나가고 적군을 물찌르고, 이런 거에 대한 위대한 공적은 위대한 공적을 남길 수는 있다고 해요. 그걸 바탕으로 한 용기를 갖고서 뛰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 분노를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그냥 분노를 없애지 말고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어떤 이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것을 잘라내고 유익할 정도로 억제하여 행동이 둔해지고 정신력이 풀리지 않을 만큼 분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자, 세네카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제 분노는 한 번 일어나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정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째, 해로운 것들을 다스리기보다는 차단하는 것, 받아들이고 나서 조절하기보다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기가 더 쉽습니다. 이것은 일단 소유물이 되고 나면 소유자를 압도하여 잘라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사람 감정이 한번 일어나면, 그러면 이성은 사라지고 분노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일어난 정념이 이제 소유자의 소유물이 되고 나면 원래 그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을 압도해서 분노가 전체를 차지하게 돼버리죠. 자, 둘째, 고삐를 잡은 이성은 오직 정령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만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고삐를 잡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려면 정령과 떨어져 있어야 강력하다라고 지난 우리
헬로북스 데이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을 떨어뜨리고 보라. 네, 간주하라. 네, 자, 그때만 강력할 수 있다, 이성은. 근데 일단 이성이 정념과 뒤섞여 오염되고 나면 멀리할 수 있었던 정념을 더는 이성이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성이 정념과 떨어져 있을 때는 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한 번 정념과,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과 이성이라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뒤섞이게 되면 더 이상 이성이 그 감정을 억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흔들린 정신은 자신에게 충격을 가한 것에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성이 이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자, 어떤 것들의 시작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있으나 다음 단계에서 그것들은 우리를 강압하여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야, 나 이제 화를 내야 되겠는데, 분노해야 되겠는데 라고 시작은 할 수 있지만 한번 그 분노가 이제 와버리면 그 이전 단계 이성적인 생각으로 되돌아가기가 어렵다. 여기서는 이제 세네카는 되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낭떠러지에서 몸을 일단 던지고 나면 사람은 자기 뜻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며 추락에 저항할 수도, 이를 지연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돌무더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분노의 감정이 한번 일면 낭떠러지에 몸이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몸을 가누지 못하고 추락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분노의 감정도 한번 일어나면 계속 이제 나아간다는 거죠. 자, 추락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던지고 나면 더는 숙고와 후회를 할 수 없으며, 자, 그분이 그냥 사소한 갈리비, 자, 갈리비 부채였는데, 그냥 술 한 잔씩 하고 그냥 얘기를 하고 좀 섭섭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좀 했는데 왜 나를 못 뽑았냐. 좀 이렇게 술 한잔 하자. 그게 사람이 이제 그게 이게 한번 이제 마음에 서로 간에 이제 분노가 생기면 그 다리를 놓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다리가 끊어져 버리면 그 끊어내는 게 분노인 것 같습니다. 감정이 이제 완전 골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서 우리 한잔 하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속상하시면 그러면 그래 내가 갈리비 낼게 뭐. 하지만 지금 당장 뭐 밀린 갈리비 당장 한꺼번에 내긴 좀 그렇고, 뭐 내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알았다 그래서 서로 풉시다 이렇게 했으면 다들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도 힘들고, 그리고 그 피해자였었던 분들, 상해를 입으셨던 분들도 마음이 되게 많이 편치 않고 다들 이제 서로 이제 그런 힘든 상황이 이제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근데 이제 막상 분노가 이랬을 때는 한 번 더 숙고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진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해야 되는데 후회할 이제 시간조차 없이 이제 불길이 타오르는 거죠. 자, 그리고 피할 수도 있었던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감이 일면 피할 수 있었던 그 일이 그거를 피하지 못한 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 마음이 분노뿐만 아니라 또 사랑도 그렇습니다. 한번 사랑이면 그 사랑의 시간이 다할 때까지 그 정념에 사로잡히면 마음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자, 충동은 마음을 낚아채며 충동의 무게와 추락하는 악덕의 본성이 마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분노가 어떤 때에는 용기도 갖게 하고 그게 좋으니 좀 분노를 완전히 없애지 말고 좀 조절을 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다면 세네카는 그게 아니다. 분노는 한번 이제 일어나면 그 끝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노의 자극을 처음부터 멀리하고 그 싹을 자르며 분노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자. 그 이제 살다 보면 이게 내가 나를 좀 너무 만만히 봐서 막 그런 건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훅 이렇게 선을 많이 넘어오지? 막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학교도 다니고 뭐도 하고 막 이러지만 우리는 맨날 이제 암기 하고 이런 이제 그런 그 암기 공부 이런 영어를 하게 하고 이렇게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게끔 했는데 좀 그 초등학교나 이럴 때 어린 아이들한테부터 이 감정을 어떻게 쓰는가, 이 세네카의 책을 좀 쉽게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너가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아. 라는 감정 수업이 좀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감정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 감정, 이렇게 새로운 감정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자라고, 이제 그러다가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이랬을 때 수많은 감정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그 감정들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제,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면서, 그냥,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데, 다른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은 이런 건데, 근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로, 이렇게, 그거가 좀 심각한 아이들은 이제 점점 사회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른이 된다고 해서, 머리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어른이 된다고 해서 머리가 저절로 굵어지면서 내가 이제 알아서 이 감정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감정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지 저절로 알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한 번쯤은 좀 내가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고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그게 가장 또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분노를, 어린아이한테, 너 지금 되게 기분 나쁘고, 막 분노가 일어서, 너 친구, 철수한테 가서 그냥 지어받고 싶지? 너 그럼 분노라는 감정이 들지? 근데 너가 가서, 지어박으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끝이 너에게 오히려 좋지 않으니 너는 지금 그 철수라는 아이를 응징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분노하고 있지만 그렇게 너가 응징할 때까지 그 분노의 감정이 계속 들겠지만 끝은 너가 그렇게 가서 쥐어박으면 그러면은 넌 이렇게 된단다. 오히려 너가 그 철수가 너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너는 그 분노한 감정을 이렇게 표출함으로써 오히려 철수한테는 더 이롭게 되고 넌 더 불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아. 걔는 분노하지는 마. 분노하지는 말고 철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 라든가 하면서 좀 그거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든가 아니면 학교 수업 시간에 좀 어린 아이들에게 감정 수업이라는 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좀 더 더 글로리와 같은 그런 일들이 그냥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은 가해자고 저희 아이들은 피해자고 이렇게 일어난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니 어쩌야 되니 막 이런 거가 있는데
좀 중간중간 누군가 괴롭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좀 이런 수업들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근데 진짜 더 글로리처럼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하지 못합니다. 예. 자, 뭐 그 부분은 자, 세네카의 지금 그 세네카의 대학 인생의 가능에서 하니까 그래서 자, 분노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분노 때문에 길을 잃기 시작하면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다. 자,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즉 분노라는 정념은 최전선에서 막아야 합니다. 시작부터 막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애초부터 싹을 내가 지금 분노의 감정이 일고 나면 그걸 딱 알아차리고 이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건 나에게 좋지 않다라고 퍼뜩 빨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싹을 확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르고 나서 그러면은 그 상태만 그냥 내둬야 되는 건가?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건가? 자, 여기서 세네카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분노는 필요하다. 분노 없이 싸울 수 없다. 분노가 마음에 가득하고 열의가 불타올라야 한다. 자, 하지만 분노를 장군이 아니라 병사로 취급해야 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네카는 분노라는 감정이 한번 들면 아무리 이성이 장군으로 있으려고 하고 분노라는 감정을 병사로 하려고 해도 분노는 이 이성, 주인인 이성을 확 삼켜버리기 때문에 말 안 듣는다. 네, 말을 듣지 않으니 처음부터 분노라는 정념을 싹을 잘라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분노는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것조차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자, 결국 분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노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분노는 분노가 아니거나 무용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분노는 무용한 것이다. 무용하지 않다면 그건 분노했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 이 분노에 대해서 그렇다면 자, 이 분노하지 않고 그러면 대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세네카는 훌륭한 사람은 차분하며 정념에서 벗어나 있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자, 세네카가 테오프라스토스라는 사람의 얘기를 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오프라스토스는 말합니다. 훌륭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유라면 훌륭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일수록 정의로우니까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훌륭한 사람은 정반대다. 훌륭한 사람은 차분하며 정념에서 벗어나 있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 조영래 변호사분 얘기를 시작으로 했는데요. 자, 저는 그분의 보여줬던 모습이 변호인을 맡았을 때도 그렇고 물론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하고 근데 그런 감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피해자인 사람, 약자에게 진정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조영래 변호사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는데 중점적으로 맞춰서 변호할 때
자, 이러이러하니,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아니면은, 이러이러하니 선처를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차분하게, 이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서, 대학 서울대를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 서울대에서, 운동권이 되었고, 그런 식으로의, 차분하게, 그 피해자에 대한 변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차분하며 정념에 벗어나 있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자, 참으로 그가 죄지은 자들을 미워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들은 실수로 악행을 저질렀으니 말입니다. 자, 나중에 돌고 돌면 이게 이제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자, 그거는 참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잘못을 범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현명한 자가 아닙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옳은 품행에 반하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신의 행위에 얼마나 많은 용서를 구했는지 그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심지어 자신에게도 분노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공정한 잣대로만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분노할 일들만 보일 거다. 자, 공정한 심판인은 자신이 얽힌 소송사건의 판결과 타인에 관한 소송사건의 판결을 다르게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듯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증인을 고려한 것입니다. 죄지은 자들에게 온화하고 아버지 같은 마음을 보여주어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길을 몰라 들판을 배회하는 자를 쫓아내기보다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마 예수님이나 아니면 석가모니 같은 분이 이런 경지에 도달한 부분이 아닐까. 자, 정말 그 현자인 그 상태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따라서 잘못을 저지른 자는 훈계나 강제를 통해 부드럽게 혹은 준엄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네카도 분노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그냥 넘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훈계나 강제를 통해 부드럽게 혹은 준엄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는 타인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질책은 필요하지만 분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네카의 말을 듣는다면, 말로 따른다면,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날 땐 분노를 없애자.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질책해야 할 일은 질책을 해야 되고, 준엄하게 꾸짖어야 할 때는 꾸짖고, 그냥 따질 건 따지라는 얘기죠. 따지라는 때인데, 근데 자기가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질책하기 어렵고, 꾸짖기 어렵고,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50년 인생을 살아와서 느낀 바로는 분노감에 휩싸여 있을 땐 상대방에게 따져야 할 거, 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무엇이 나의 이 분노감이 드는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나는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는가를 어떻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게 오히려 나에게 훨씬 나은 일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분노할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 참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정말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자, 얼마 전에, 저희 세입자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왔는데, 그 집을, 네, 새로 다 인테리어를 다 하고, 되게 좀 좋게 해놓은 이제 집에, 그러니까는 부탁하지 않으셨는데도 이제 그 계약상에 이런 거 해주기로 했던 부분보다도 더 많은 부분 이제 말끔하게 이제 고쳐서 이제 이사를 들어가셨는데, 근데 그 전에 거기가 이제 그 물이 이렇게 그 주차장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물이 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주차장 쪽으로. 자, 근데 그거가 저는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집 때문인지 아니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와서, 옆집에 사시는 분께서 우리 집 때문에 그러니 뭘 이제 뭐 물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 집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좀 이렇게 물어줬습니다. 자, 물어줬는데, 자, 근데 이제 거기가 페인트가 벗겨졌으니까, 페인트 칠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갖고, 페인트 칠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페인트 하시는 분을 부르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 집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 때문에 그런 건 아니래요. 자,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안 했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집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고 보니까, 우리 집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때문에, 지금 아래층에 물이 떨어지고 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으니 펜치랑 무슨 보상을 하라라고 했던 그 집에서 그 옆집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근데 이제 그걸로 좀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또 이틀 전이군요. 이틀 전에, 어제가 아니고 이틀 전이었네요. 이틀 전에 세입자분이 전화를 해서 그 옆집 분이 또 이제 그 얘기를 한다. 새로 이사 들어오신 분한테. 또 그 얘기를 한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또 우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와, 어떻게 본인의 집에서 샌다라고 옆에서 아무리 그 전에 살고 있는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분은 듣지 않고 왜 우리 집 탓이라고 계속 저럴까. 네, 그랬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입자분에게 본인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주인에게 전화를 직접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좀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내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때 딱, 자, 내가 지금 분노감이 들라 그런다? 이건 분노할 일이다. 하지만 분노는 하지 말자. 아차리 감정을 싹둑 잘라버리고, 이성적으로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자, 그냥,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사다. 이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무모하게 그렇게 요구나 아니면 모함이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이 세상이다. 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한번 좀 전략적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사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생각이 드는 내용으로 오늘 해봤습니다.